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성급비용 조정명세서와 관련된 회계 처리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성급비용 조정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쭉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급비용이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성급비용이 어떤 거죠? 자, 성급비용은 차기 년도의 비용을 말하죠. 그렇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성급비용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급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비용이 과대하게 기록돼요. 자, 예를 들어서 1년치 보험료 7월 1일 날 120만 원을 냈어요. 그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이렇게만 하고 성급비용 분기를 안 했어요, 회사가. 그러면 내년도 60만 원만큼 6개월치에 대한 이 보험료가 올해 비용으로 다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건 회사의 이익이 주니까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성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하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은 신고 조정으로 우리 송금 불산입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송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차기 년도의 비용을 송금 처리하면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조정 사항을 뒤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 자료로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사 차량 보험료 이렇게 돼 있네요. 1월 14일 날 본사 그랜저 승용차를 취득하고 관련 보험료 120만 원을 동부화재에 우리은행에 보통예금 납부했대요. 우리 그랜저 취득한 회계 처리는 앞에서 이미 했죠. 자, 보험료는 14일부터 내년도 14일까지 1년간의 보험료 120만 원을 냈대요. 자, 회사는 기말에 성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이랬을 때는 이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성급 비용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회사는 공장에서 주로 사용을 하긴 하는, 공장에서 주로 사용을 한대요.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이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가정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공장에서 주로 사용해서 500번대로 하기로 했대요. 뭐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죠.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자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법인 조정으로 잘 들어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일반 접해 입력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접해 입력 열어주시고요. 자, 매달 며칠이죠? 여러분 책 보시면 91쪽이죠?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자, 차변에 우리 제조 관련된 제조 경비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보험료. 자, 본사 그랜저 차량 보험료인데 이제 요 제조 쪽에서 주로 쓰인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자, 500번대 보험료 120,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개를 했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번에 공장 차량 보험료를 또 냈대요. 자, 1월 5일 날 공장 포터트럭을 취득하고, 포터트럭 취득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미 돼 있고요. 관련 보험료 150만 원을 동부화재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 1월 5일치 거에 대해서는 성급비용 분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대요, 결산할 때.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그 성급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본사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 판관비로 분개를 한번 해보기로 가정했어요. 제가 그냥. 예. 그래서 판관비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 그럼 분개 어떻게 하면 돼요? 날짜는 1월 5일이죠? 그래서 1월 5일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판관비로 하자라고 그냥 제가 가정한 겁니다. 자,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1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150만 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연습을 해보자고 제가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본사 임차료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본사 임차료 지급. 자, 이거는 2월 1일 날 부동산 개발에 매월 월세를 지급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 4천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월세는
300만 원씩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매달 월세를 내기로 했어요. 자, 임대 기간은 2년이고요. 그리고 24년 2월 1일부터 26년도 3월 말일까지 해서 회사는 약정일에 따라서 약정을 했나 봐요. 이렇게 1년치 임대료 3,600을 한 달에 300이니까 1년이면 3,600이죠. 요거를 1년치 거를 생계하수를 수취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우선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우리 보증금 지금 4천만 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낸 거 임차 보증금, 보통예금 이렇게 지금 분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그 약정에 따라서 1년치 임차료 3,600을 한 번에 지급을 하고 생계해서 받았다라고 제가 전제 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매입매 주전표 입력 들어가서 매입의 과세로 해서 3,600에 360.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요거는 뭐 본사 거니까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자, 이거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그렇죠? 3,960. 그래서 여기 지금 보통예금에 우리은행 코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은행으로 지금 지급을 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임차료는 지금 1년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3,600에 대해서 12월 말일 날 내년도 임차료 있잖아요. 그 내년도 거. 그러니까 3,600이 이게 지금 2년 계약으로 하고 1년치 임차료를 준 거니까 그러면 2월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에 대한 임차료니까 한 달치 300만 원은 성급 비용으로 분계를 해야 되는데 계략적으로 일수 계산 않고 그냥 월수 계산하면 계략적으로 한 달치 정도는 이거는 성급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성급 비용에 대한 분계를 안 했대요. 그럼 이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성급 비용을 기록 안 하면 비용이 그만큼 과대 계상돼서 세금이 주니까 성급 비용만큼에 해당하는 거 이거 월수가 아니라 일수 계산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송금으로 인정 못 해주겠대요. 예. 그래서 우리 후반부에 가서 성급 비용 조정 명세서에 가서 이론적인 내용들 실기 반영하는 거 다 공부할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제가 미리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또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건지.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전표 입력부터 먼저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92쪽입니다. 여러분. 92쪽에 보증금 2월 1일 거 전표 입력부터 해보죠. 자, 저는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2월 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3번 차변 구분하셔서 F2번 눌러서 임차 보증금. 자, 요거는 부동산 개발한테 지금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준 거예요. 자, 4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교재.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4천만 원 이렇게 나간 거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요 임차료에 대해서 생계와서 지금 받았잖아요. 1년치 임차료 월 300인데 1년치 12달치 거 3,600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지금 생계와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주점표로 들어가서 자, 몇 월 며칠 날 생계와서 받았대요? 2월 1일이죠. 그래서 2월 1일로 들어가서 사실은 이게 현실성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왜냐하면은 1년치 임차료를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세무조정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제가. 이해되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매입의 과세, 그래서 본사 임차료 3,600에 360 이렇게 했다 해봐요. 부동산 개발.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임차료 본사 거니까 800번대로 이렇게 반영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어디 은행 통장으로 줬다? 우리은행. 그래서 여러분 해답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무제표가 우리가 나와야지
그걸 갖고 법인 조정을 연습을 뒤에서 해야 되니까 꼭 하나하나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여러분 페이지 93쪽을 펴주시면 되겠네요. 93쪽을 펴주시면 되겠고, 아, 자, 여기 지금 92쪽까지 했고요. 92쪽 요 끝에 거 보시고 그 뒤에 해답이 있으니까 요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공장의 임차료예요. 자, 이번엔 3월 1일 날 공장은 우리 회사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은 부동산 개발에 이라는 회사에서 매월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공장 또 건물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이었고요.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고 월 차임, 그러니까 매달 월세는 100만 원씩 하기로 했대요. 부가세 별도로.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올해 3월부터 26년도 2월 말일까지 이렇게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회사는 약정에 따라서 1년치 임차료, 1년치 임차료 1200을 월에 100이니까 부가세 별도로 생계환수를 받고 한 번에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비용 처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장 임차료니까 요 500번대로 1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임차 보증금, 보통예금 이렇게 우리은행 걸어 주시면 되고 또 여기 부동산 개발을 걸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생계환수 받은 거는 그렇죠. 매입의 과세 1200에 120으로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해답 그림 보면서 한번 입력 같이 해보시죠. 자, 우선 일반 조표 입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 조표 입력 들어가서 자, 매달 며칠이죠, 여러분들? 3월 1일이죠. 3월 1일. 3월 1일로 들어가셔서 자, 저는 미리 입력을 좀 해놨는데요. 자, 요 밑에 거 여러분 뒤에 것까지 제가 데이터를 다 입력해놔서 그런 거니까 지금 입력하시는 것만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뒤에 가면 다 똑같이 저랑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3월 1일 날 차변에 임차보증금 맞죠? 임차보증금인데 부동산 개발한테 이제 보증금 낸 거죠. 자, 뭘로 지급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 부분에 대해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매일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우리 2월 1일 날 1년치 임차료 1200만 원에 대해서 생계환수 매입 생계환수를 받았대요. 그럼 2월 1일자로 들어가서 자, 들어갔더니 2월 1일이 아니고 여러분 3월 1일이죠? 네, 제가 잘못 봤네요. 3월 1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거는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입력할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매입의 과세 생계에서 받은 거니까 매입의 과세로 공장 임차료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세요. 입력하시고 1200만 원 교재 보시면 부가세가 120만 원. 자,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동산 개발 이렇게 F2번 눌러서 부동산 개발 조회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자생계하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전자에 여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기 혼합으로 한번 눌러서 자, 차변에 공장의 임차료니까 500번대 임차료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보통예금 지급이니까 대변에 여기 4번 대변 구분해서 보통예금, 공장 임차료,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코드 걸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급비용 조정명세서와 관련된 이 자료들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가 성급비용 조정명세서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는 건지 이론적인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할 건데 지금 어차피 입력을 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가볍게 한번 소개하는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결론은 뒤에 가서 자세히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간 비용에 대한 성급 비용에 대한 이제 세무 추정은
여기 법인 조정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여기 성급비용 명세서라고 보이시나요? 예, 여기를 눌러봐 주세요. 자, 눌러봐 주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블록이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자, 보험료, 계정 과목, 임차료, 계정 과목, 이렇게 계정 과목 걸려 있는 것들을 이제 회계 쪽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불러오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월수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는 어, 일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성급 비용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계산 원칙이라고 해서 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성급 비용 세무 조정 그쪽 가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입력되어 있는 이런 보험료나 임차료, 이거를 불러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이거를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521번에 보험료, 821번에 보험료, 그렇죠? 이렇게 한번 넣어 보세요. 또 519번에 임차료, 혹시 이게 없으시면 819번에 임차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기간 계산할 때는 이때는 또 어, 저희가 이걸 또 이렇게 F2번 눌러서 이거를 어, 성급보험료냐 성급임차료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날짜 계산을 할 때 시작하는 날짜가 있고 끝나는 날짜가 있는데,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다 포함해서 뭐 이거 일수 계산할 건지, 그런 건 뭐 양편산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작하는 날짜만 포함하고 끝나는 날짜는 포함하지 않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한쪽만 포함을 시키는 게 한편산입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날짜 계산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시죠. 저처럼 뭐 이렇게. 그래서 임차료도 이렇게 해서 성급 임차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요 보험료도 이렇게 해서 여기 성급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확인을 딱 눌러 보시면 데이터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얘 눌러 주시면 우리가 회계 자료에서 입력했던 이런 보험료나 임차료 500번대, 800번대 이 계정 과목들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료 낸 거, 그리고 임차료 낸 거 우리 입력했던 데이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여기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을 입력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이제 차기분 성급 비용을 계산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만 제가 입력을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입력했다가 지울 거예요. 지우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건데, 이거 한번 샘플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지막에 입력했던 요 공장 임차료에 대한 그 기간이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 92쪽에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2024년도 요 공장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3월 1일부터 입력했다가 지울 겁니다. 그리고 26년도, 2026년도 언제까지예요? 2월 28일까지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입력했다가 한번 지워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24년도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성급 비용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성급 비용을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지금 성급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 금액이 지금 성급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기간인데, 요거는 지금 종료일이 이게 1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년이니까 2000 1년으로 해야죠. 이 1200의 금액이 1년치니까요. 그래서 2024년도 2월 28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다시 넣어볼게요. 2025년도 2월 28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이 1200이 1년치에 대한 거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간만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요 지금 25년도 2개월치 그 일수만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수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을 해요. 일수로. 요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방식을 한쪽 날짜만 포함하고 끝나는 날짜를 포함 안 할 건지, 이렇게 한쪽만 포함할 건지,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다 포함해서 일수 계산할 건지,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회사는 12월 30일에 결산할 때 이 1년치 1200만 원 지금 3월 1일 날 공장 임차로 지금 나간 거 12월 30일에 결산할 때 이 지금 194만 5천 뭐 54원 이 금액을 성급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계산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송금불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조정 등록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기 송금 불산입해야 될 송급 비용 과소 계상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또 바로 세무 조정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기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뭐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100만 원을 성급 비용을 계상했다. 결산할 때 그러면 나머지 차액만 성급 비용 과소 계상한 거니까 이 지금 화면상의 숫자로 보면 94만 5,054원이 이제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급 비용에 대한 세무 조정을 어, 다 확인을 하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성급 비용이 되게 민감한 게 성급 비용 계상을 안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성급 비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성급비용 조정명세서에 가서 이런 세무 조정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이론 학습하고 이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서 세무 조정하는 걸 해보자고요. 뒤에 가서. 이해되죠, 여러분들? 요거 지워볼게요. 요거 뒤에 가서 연습할 거니까 꼭 지워주세요. 테스트로 그냥 한번 계략적으로 해본 거니까 여기 전체 삭제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을게요. 지우고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급 비용에 대한 또 회계 처리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또 다른 회계 처리하면서 어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